토자금 7억까지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세요. 그 개인과 대부 법인 말씀하실 때 아까 7억 이하면은 개인이 좋다고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자본금은 3억이잖아요. 네. 어떤 좀 그래 어땠어요? 개인은 자본금 1억 원. 2025년 2025년 7월 22일 이후부터 1억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기존 사업자는 2년간 유예예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인데 5천만 원이잖아요. 기존 사업자가 자기 자본이. 그러면 3억 원으로 변경돼서 2억 5천에 자기 자본을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관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 비용이 한 160만 원, 180만 원 들어요. 그건 2년 안에만 하시면 돼요. 기존 사업자 같은 경우. 그러면 기본 그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출발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자를 새로 내야 돼. 개인과 법인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개인 사업자를 7억 원으로 하라는 이유가 셋째 주에 세법 시간에 절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노란우산 공제 600만 원 경비 처리되는 거, 인건비 처리되는 거, 그 다음에 비과세 되는 거, 식대비, 교통비 이런 거를 전부 합산을 해서 7억까지는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된다. 그래서 7억 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투자한 건인데 제가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 수강생이 이제 철도청에 근무하는 분인데 이제 그 문화 이용으로 대구 사업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대구 사업자를 냈는데 이분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게 있는데 중도금 대출 때문에 갑자기 이 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채권을 교수님이 좀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근저당권 이전을 해본 거예요. 이게 바로 환금성이라고 하는 환금성. 재테크의 3원칙이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인데 환금성은 유동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돈을 저한테 이제 필요하니까 내가 근저당 이전하고 돈을 가져간 거예요. 환금성. 자, 이 사람이 하나손해보험의 연봉 1억 원이고 배우자가 대기업의 연봉이 9천이에요. 이런 사람은 연치 한 번도 안 된 사람. 자, 기존에 3,800만 원 근저당 이전해서 내가 가져왔어요. 이거.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돈을 좀 더 대출을 받아서 신규로 계산하고 싶다. 딱 1년 됐거든요. 1년. 그래서 이제 이게 월요일 날 대출이 나갑니다. 월요일. 1순위 대출이에요. 자, 59.78. 이 평수가 가장 매각가액이 높은데 여러분들은 84.25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아파트가 제일 매각가액이 높아요. 근데 여기다 148, 172평방미터 아파트다. 이것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평수 큰 거는 매각가액이 줄어들어요. 이게 90%의 낙찰일 것 같으면 그거는 80%의 낙찰이에요. 평수 큰 것들은.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예요. 자, 이게 대출이 나갑니다. 자, 등기부등본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그분이에요. 누나 이름으로 한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 두 개를 냈어요. 이 사람 투자 금액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2024년 11월 21일 날 대출이 나갔는데, 자, 이번 딱 1년 됐네요. 1년 됐는데 이자 한 번도 안 밀리고 다 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채권을 양도를 한 거예요. 근저당 양도, 전세권 양도. 여러분이 넷째 시간에 배울 NPL은 이게 은행이었어요. 우리은행. 우리은행 채권을 이상준 아카데미 대부가 미자라온다. 근저당입니다. 2-1, 3-2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근저당 이전 투자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GPL은 자, 정상 채권에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제가 브로셔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자,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10억 다 투자해서 더 투자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을 잘 이해를 해서 투자금을 받을 때 이 설명을 드려요. 왜 안전한지.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DSR이에요. DSR. DSR은 뭐냐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래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IMF가 올 수가 있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라. 원금 플러스 이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대부분 원금 플러스 이자로 나가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0.5% 할인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2순위가 나갔어도 1순위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보 비율이 계속 줄어들겠죠. 지금 여기 뒤에 내가 다른 내용에는 원금 매월 원금과 이자가 상환 중 이렇게 써야 되는데 1순위이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죠. 자, 이게 매달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니까 담보 비율이 LTV 담보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2순위의 장점은 이거예요. 어쨌든 매달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서울 수도권 내에 아파트 담보만 해요. 아파트 담보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금성 있잖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내가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경매까지 날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각거래율이 85% 이상이에요. 최근에 암정된 가격에.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을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대출해준다. 아파트니까 매각가율이 높고 아파트는 누구든지 살고 싶어하는 수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채무자의 직업이에요. 채무자의 직업. 4대 보험가입 직장인.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소득. 자, 이거는 뭐냐면 채무자가 4대 보험가입 하나선의 보험 다니고 있어요. 연봉 1억이 넘어. 이 사람이 이자를 안 내진 않겠지만 안 내면은 이 사람한테 이자 독촉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은 어렵게 급여압류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는데 급여압류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경마장에 가서 사업하거나 이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상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급여압류가 되면 그 사람 진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4대 보험가입 직장에 꼭 가입을 대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경매가 신청이 돼도 매각가율이 높기 때문에 매각가율이 80% 이상이에요. 상가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되는데 매각가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 이상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은 여러분들이 연 18에서 연 20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수익은 없죠. 아파트 담보로 잡고. 자,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한 환금성이에요. 자, 환금성은 다른 말로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채권을 양도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금성. 네 번째는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경매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1년 이자가 얼마냐면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4,800과 1,000만 원이면 5,800이잖아요. 5,800에 방어 이천을 경매 이천하는 거예요. 이게 시세가 얼마냐면은 시세가 지금 8,000이 넘네요. 8,000인데 여러분들이 5,800에 낙찰을 받았어. 방어 이천을 했어. 그럼 5,800에 받아서 여러분들 6,500에 팔아도 500 이상 시세 차익을 또 얻을 수가 있다는 이 내용이죠 지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유동화 순환 투자예요. 유동화 순환 투자. 유동화 순환 투자는 뭐냐면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 이 유동화는 기초자산을 통해 새로운 파생 상품을 내는 유동화. 내 기초자산은 뭐예요? 4,800에 150% 근저당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또 받아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유동화 순환 투자예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은 이게 재테크의 3원칙이죠. 재테크의 3원칙. 이 재테크의 3원칙을 지키는 데는 없어요. 이 재테크 3원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어입찰로 시세차익까지 얻어주는 방어입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자산가치 상승 투자가 돼요. 자산가치.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넷째 시간에 NPL도 배우겠지만은 이 GPL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경매로 받고 간단한 리모델링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다이소에 가면은 리모델링 깔끔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 벽뿐만 아니라 것들. 그 다음에 형광등도 최신식으로 싹 바꿔놔. 그리고 여러분 인테리어 한 3천만 원 들였다고 해요. 부동산에 내놔요. 인테리어 3천만 원 들였어요. 그리고 한 1,00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게 자산가치 상승 투자예요. 여기다가 법정 대입변제가 있어요. 7번째가 법정 대입변제가 있습니다. 법정 대입변제는 뭐냐면 대입변제에는 임의 대입변제가 있고 법정 대입변제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법정 대입변제는 이해관계인이 대입변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2순위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후순위로 500만 원이 나갔어. 그러면 1순위 경매 들어갈 때 1순위를 대입변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순위가 배당받아 갈 걸 여러분이 20%나 18%를 추가로 배당받아서 새로 약정하고 이게 법정 대입변제 일석칠제 효과가 다 있다.